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독거 노인들의 일로만 여겨졌던 고독사의 연령이 최근 중장년층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자치단체의 실태 파악이나 대책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확산하면서 자치단체들은 각종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고 터미널과 역에서는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공천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선거구별 후보 압축을 위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들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주로 노인들의 일로만 여겨졌던 고독사가 최근에 중장년층들에게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예방 대책들이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만 맞춰져 있어 중장년층에 대한 실태 파악 또 대책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일 서구 한 원룸에 혼자 살던 기초수급자 46살 황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간경화를 앓고 있었지만 주변 도움을 받지 못했던 황 씨는 숨진 지 일주일 정도가 흘러 집 주인에게 발견됐습니다. 연락이 없고 하도 수상해서 그래갖고 그 둘이 같이 가봤어요. 가보니까 죽어갖고 있어요. 또 지난 17일에는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던 60살 복모 씨가 한 달 정도 연락이 안 되는 것을 이상히 여긴 중독센터 직원에게 발견됐습니다. 최근 잇따른 고독사의 공통점은 예방대책 사각지대에 있는 중장년층이란 점입니다. 고독사를 막기 위해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조례를 만들어 취약계층을 살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만 65세 이상 노인만 해당돼 그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중장년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볕이 잘 안 드는 허름한 모텔에서 달방살이를 하는 55살 이모 씨도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2년간 노숙을 하다 주민의 신고로 기초수급비를 받고는 있지만 지병인 천식이 심해져 응급 상황이 생겨도 도움을 받을 곳이 없습니다. 난 마스크 쓰고 있다. 그 한마디 찍었대. 아무리 남남정이라 하지만 어디가 아프냐고 이렇게 좀 말 한마디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말만도 없고 그래서 다시 올라왔지. 이처럼 자치단체의 관리 대상 밖에 있는 65세 미만 중장년층은 홀로 위급한 상황을 맞더라도 이웃 신고가 없으면 위험 정도나 사망 여부를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65세 미만 일반 그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사실상 복지의 손길이 촘촘하게 미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에서 만 65세 이상보다 중장년층의 무연고 사망이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고 연령이 낮아질수록 고독사한 뒤 발견되는 시점이 늦어져 지자체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 연령층에 해당하는 고독사에 대한 조례나 제도들이 만들어져야지 고령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만 이 고독사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요즘 시대에는 다소 문제가 될 수가 있죠. 사회적 단절로 늘어나는 고독사. 그 연령 또한 점차 낮아지는 만큼 중장년층에 대한 실태 조사와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사태와 관련해 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행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내일부터 7일까지 예정된 시민과의 대화를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고 화순군도 오늘 14일부터 각 읍면동에서 벌일 예정이었던 군민과의 대화를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동구는 오는 7일 중국 광저우시에서 열리는 공연축제 방문 일정을 취소했고 광주 광산구도 지난달 31일 중국 상하이로 떠날 예정이었던 공직자 역사 탐방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지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버스와 열차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철도 광주본부는 광주 송정역 등 역사를 매일 소독하는 한편 열차 내부도 운행 전과 후 매일 한 차례 이상 소독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호고속도 전 직원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전 차량에 손 세정제를 비치하는 한편 차량 내외부 소독과 환기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9시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절기 입춘인데요. 날은 좀 더 겨울다워집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4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 모레 낮 기온은 1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낮아지는 기온 변화에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들의 면면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나주 화순 지역입니다. 이 선거구는 전 현직 국회의원이 다시 맞붙은 가운데 전 농협회장까지 가세해 전남 지역 최대 격전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는 현역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6명이나 되는 지역입니다. 지난해 말까지 농협중앙회장을 지낸 민주당 김병원 예비후보는 40여 년 동안 농협을 경영한 경험을 살려 지역의 발전을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 경영을 하는 40년 경영을 통해서 우리 나주와 화순에 널려져 있는 자원을 우리는 화폐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김승철 예비후보는 약사 출신의 의료복지 전문가로서 사회적 약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의료복지 전문가로서 복지 정책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회적 불평등을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따뜻한 세상을 만들고 싶습니다. 민주당 백달의 예비후보는 혁신도시 조성과 국가균형 발전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해왔다며 공공기관들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균형 발전을 위해서 큰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또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 또 목소리를 내는데 주저하지 않고 소신껏 일하겠습니다. 나주시장과 국회의원을 역임한 민주당 신정훈 예비후보는 행정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나주 화순을 미래 산업의 거점으로 만들겠다며 재선에 도전했습니다. 정책의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풍부한 정치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인권 예비후보는 전라남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공공기관 유치와 예산 확보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산 확보 과정을 누구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제가 이 지역에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제가 이 지역을 발전시키겠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습니다. 민중당 안주용 예비후보는 불공정, 불평등을 깨고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며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불평등 사회를 바꿀 사람 안주용입니다. 공정한 기회를 청년들이 가질 수 있는 세상 안주용이 만들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입당에 성공한 손금주 의원은 촛불 개혁 과제를 완수하고 정치를 바꾸기 위해 한 번 더 지지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촛불 개혁 과제의 완수가 이 나주 화순에서 정치를 바꾸고 또 나주 화순의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역할로 제 소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나주 화순 선거구는 현직인 손금주 의원과 신정훈, 김병원 후보가 치열한 3파전을 벌이면서 민주당 경선 막판까지 공천장의 주인을 예단하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가 본격화된 가운데 선거구별 후보 압축을 위한 후보자 적합도 여론조사가 시작됩니다. 민주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공천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광주 전남 지역구를 차례로 방문해 후보자에 대한 현장 실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는 7일까지 후보들에 대한 적합도 여론조사가 실시돼 선거구별로 경선에 참여할 후보를 2~3명으로 압축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민주당 공관위는 후보자 적합도 조사와 면접 등을 거쳐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쯤 최종 공천자 명단을 확정지을 계획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70여일 앞두고 여당에서 공천 경쟁이 본격화됐습니다. 야권에서는 통합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데요. 총선을 앞둔 여야의 움직임이 어떤지 오승용 킹핀정책 리서치 대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당 소식부터 살펴보죠. 민주당이 공천 여론조사 과정에서 전현직 대통령의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우리 지역 경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 이 민주당 지도부의 결정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결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결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과의 인연만을 강조했던 선거 풍토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이 결정으로 후보자의 비전, 정책, 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이 높아질 것 같고요. 당연히 현역 의원이라든지 지역위원장이라든지 인지도가 높은 후보에게는 다소 유리할 거고, 다만 정치 신인이라든지 인지도가 낮은 정치 경력이 짧은 예비 후보는 불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1차 컷오프, 그러니까 공천 배제를 앞두고요. 예비 후보의 사퇴나 단일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네, 단일화의 역설이라고 할까요? 단일화를 추구하면 후보 구도가 단순해진다라는 장점은 있는데, 정작 단일화된 후보가 이기기보다는 1위를 달리던 후보의 대세론이 강화되는 그런 현상인데요. 우리 지역의 전례를 보더라도 지금까지 경선 과정에서 단일화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단일화된 후보가 이겼던 전례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것은 예비 후보들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충성도가 낮기 때문인데요. 당원 모집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모집된 당원들의 지지이기 때문에 이런 유동성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중도 보수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혁신통합추진위원회 지난주에 1차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개문발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된 형태를 발표했다기보다는 완성되어가는 과정에서 지금 발표를 한 건데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새로운 보수당, 그리고 전진당, 그리고 국민의 소리당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외곽지대에서 김영환, 문병호 등의 친안철수계 의원들도 참여하고 있는데요. 유승민 의원만 결합하면 이게 보수 통합정당이 될 것이고, 안철수 전 대표까지 결합하면 중도 보수 통합당이 될 텐데, 정체성과 관련돼서, 그리고 내부적인 어떤 결합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네, 안철수 전 의원은 탈당을 하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신당 창당에 나섰죠. 앞으로 바른미래당 소속의 호남 의원들의 거취와 그리고 호남발 3지대 통합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우선 안철수 전 대표가 탈이념, 탈진영, 그리고 탈지역 중도 정당을 얘기했는데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현실화될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과거에 실패했던 모델을 반복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지지 기반 없는 정당을 만들겠다라는데 이게 현실에서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중도 진영 제3지대에서 몸집을 키운 이후에 중도 보수 통합화 정당 과정에 합류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남아있고요. 호남계 의원들은 제3지대 통합에 길로 갈 것 같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탈당으로 제3지대 통합은 가속화될 것 같고요. 김정인 전 대표가 중심이 돼서 20대, 30대, 40대 청년 그룹, 그리고 호남 의원들이 지원하는 형태의 제3지대 통합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킹핀 정책 리서치 오승용 대표와 총선을 앞둔 여야의 움직임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주지법 형사 1부가 면허 없이 치과 치료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살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징역 1년 6개월보다 높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무면허 치과 의료 행위를 반복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광양에서 무면허로 보철 치료 등 치과 의료 행위를 하다 만성 치주염을 앓던 피해자의 치아를 갈아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시가 국토교통부의 교통문화지수 평가에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교통문화지수는 국토교통부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운전 행태, 보행 행태 등 3개 영역 18개 항목을 평가해 매긴 수치로 광주는 84.03점을 기록해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점수가 가장 높았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이 평가에서 2위를 기록했고 2017년에는 14위에 그친 바 있습니다.
광주 YMCA가 방역 마스크 5,000개를 중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광주 YMCA는 오늘 상하이 YMCA를 통해 바이러스 차단용 방역 마스크를 5,000개를 전달할 예정인데 YMCA는 중국 측에 더 많은 마스크를 전달하기 위해 지역민들을 상대로 마스크 모집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한 주간 누리꾼들의 관심사를 키워드로 정리해보는 누리픽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 어떤 키워드가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화물차 뺑소니, 백향과 수확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의심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은 의료기관과 함께 24시간 비상체제에 들어갔고 광주시는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외출 금지야 얘들아. 아 진짜 걱정이다. 누리꾼들은 서로 예방에 힘쓰자 얘기하기도 하고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응원하기도 했는데요. 의심 증상이 나타날 땐 병원을 방문하기보다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나 가까운 보건소에 신고하길 권고하고 있습니다. 타액이 입이나 코로 들어왔을 때 감염이 되는 만큼 평소 마스크 착용과 손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화물차가 7살 어린이를 치고 달아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1톤 트럭 운전자 허모 씨는 갓길에 있던 7살 이모 양을 친 다음 1km 정도 달아났고 이를 뒤쫓아간 시민에게 붙잡혔는데요. 구호 조치를 해야지 왜 도망가? 법이 통과되면 뭐하나, 법 무시하는 애들이 더 많은데. 아이들의 쾌유를 빌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더 이상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한편으론 늦은 밤 외출 시 아이들의 안전에 더욱 신경 써주길 바랐습니다. 100가지 향이 난다고 해서 이른바 백향과로 불리는 이 과일을 아시나요? 수확철을 맞았다는 소식에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남미가 주산지인 백향과는 전남에서 기후 변화에 대비한 작목으로 지난 2015년부터 재배하고 있었는데요. 망고나 바나나 같은 다른 아열대 작물보다 수확량이 많고 노동력도 많이 필요하지 않아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작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침 고인다. 백향과는 그냥 먹으면 맛없음. 청처럼 설탕에 담궈 먹으면 완전 맛있음. 나만의 백향과 활용법을 소개하는 댓글이 가장 많았습니다. 한편으론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문제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의 누리픽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은 영남에서는 드물게 진보 진영의 국회의원을 여러 차례 당선시킨 곳입니다. 이번 4.15 총선에서도 진보 진영의 후보와 보수 진영의 후보 사이에 격전이 예상됩니다. MBC 경남 윤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보궐선거 당시 극적이 막판 뒤집기로 정의당 여영구 후보가 승리한 창원 성산구. 자유한국당 강기윤 후보와 표차는 불과 504표, 0.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권영길 노회찬 의원을 당선시키며 진보정치 1번지로 불리는 창원 성산구의 상징성을 의식한 듯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첫 현장 상무위원회를 창원에서 열었습니다. 창원 성산의 재선 성공이 곧 당의 총선 목표인 원내 교섭단체 구성과 득표율 20% 이상의 출발점이라며 창원 시민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양당 체제를 넘어설 그런 새로운 다당제 협치 시대를 선도할 정당, 저는 정의당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위기의 창원 제조업 부흥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곧 수립할 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 신규로 반영될 LNG 발전 16기가와트 중에서 60% 이상을 두산중공업이 개발한 국산 가스터빈으로 공급하도록
만들겠습니다. 창원 성사는 현재 예비 후보로 등록한 사람만 10명, 자유한국당에서만 5명이 나선 가운데 후보 공모 등 당 공천 절차를 밟고 있고 민주당도 당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후보 윤곽이 드러날 전망입니다. 바른미래당을 탈당한 안철수계와 민중당 역시 후보를 내기로 하고 현재 발표 시기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지역은 범진보 대 범보수 간 대결로 여야 17명의 후보가 치열한 표싸움을 벌일 전망입니다. 진보 정치 1번지 창원 성사는 이번에도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성이냐 탈원이냐 뜨거운 혈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주화입니다. 사람의 지문이나 홍채, 얼굴을 이용한 생체 인식 기술은 이미지를 기반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오류나 복제, 도난의 우려가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근육과 피부, 뼈와 같은 인체 특징으로 사람을 인식해 사실상 복제가 불가능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전 MBC 이교선 기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본 떡 감쪽같이 변신합니다. 지문이나 홍채, 얼굴을 복제하는 건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었지만 최근 스마트폰과 모바일 생체 인증 시스템에서도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생체 인증 기기입니다. 마치 초음파나 체지방을 측정하듯 미세한 전류와 진동 신호가 손의 구조적 특성을 파악해 딥러닝 기술에 접목시켜 신원을 가려냅니다. 사람 고유의 근육과 피부, 뼈와 혈액 같은 인체 정보를 분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양한 주파수의 신호를 보내고 그거를 획득함으로써 몸의 내부의 뼈라든지 근육의 다른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게 됩니다. 이 기술은 99%의 정확도로 신원을 식별하는데 신체 다른 부위로도 인식할 수 있고 다양한 일상기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를 이렇게 조작할 동안에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차 핸들에서 인식한다든지 그러한 어떤 분야가 훨씬 더 확장되어 적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연구진은 인식 정확도를 더욱 끌어올려 국내 굴지의 생체 인식 기업으로 기술을 이전해 상용화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전라남도가 2020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전체 토지의 86%인 501만 필지에 대해 시군별로 일제 조사를 실시하며 특히 도시개발 지역의 개별 공시지가는 분양가를 참고해 실거래 가격 수준으로 맞출 계획입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와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말 공시됩니다. 보수 작업을 마친 광주 시립민속박물관이 오는 3월 다시 문을 엽니다. 이번 개보수 작업 때는 광주 읍성과 충장로, 금남로 등의 근현대 광주의 역사가 추가됐고 조선시대 광주 진입로였던 절양로를 재현해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광주의 모습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편 박물관 측은 재개관에 맞춰 박물관의 명칭 변경 필요성과 관련해 시민들을 상대로 선호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동남아 대표적 관광지인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 제셀폰 면세점에 제1호 전남 농수산식품 상설 전시 판매장을 개장했습니다. 상설 전시 판매장에는 김과 과채 음료, 수산 냉동식품 등 할랄 인증 제품과 딸기를 비롯한 신선 농산물 등이 입점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미국과 베트남, 태국, 호주 등에도 전시 판매장을 개장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제2의 도약을 위해 2020 6+3 플랜을 마련해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전라남도는 올해를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 실현의 원년으로 삼고 에너지 신산업과 바이오 등 6대 프로젝트와 35개 세부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의과대학과 2022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등 3대 핵심 과제 유치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영상 보시면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눈구름대가 지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오전 9시까지 남해안을 제외한 광주 전남 지역에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지나겠습니다. 한편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날은 더 추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0.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한낮 기온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이면 벌써 절기 입춘인데요. 날씨는 더 겨울다워지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4도 안팎으로 뚝 떨어지겠고 모레면 한낮 기온마저 1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급격히 낮아지는 기온에 면역력 약해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는 점차 맑아지겠고요.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유지되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은 0.7도 보이고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6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3, 4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기온은 4도, 강진은 7도로 예상되고요. 곡성의 낮 기온은 5도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목요일이면 광주의 아침 기온이 영하 6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면서 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어서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광주시 주월동 이향숙 씨가 50만 원, 구례군 구례읍 산이고운 아파트 주민들이 30만 원, 담양군 창평농협 취약농가 모임에서 10만 원, 창평면 주부대학 2기생들이 10만 원, 오강 2구 주민들이 10만 원, 유천 1구 주민들이 20만 원, 일산 2구 주민들이 10만 원, 고사면 하북산 마을 주민들이 19만 원, 검단마을 주민들이 87,500원, 주평마을 주민들이 22만 원, 중안마을 주민들이 12만 원, 광산마을 주민들이 5만 8천 원, 화순군 화순읍 설아 4차 아파트 주민들이 30만 원, 신기 3리 주민들이 20만 원, 병라 3리 주민들이 25만 원, 교리 3구 주민들이 17만 원, 개소 3리 주민들이 8만 원, 만연 4리 주민들이 20만 원, 대리 6리 주민들이 30만 원, 대리 5리 주민들이 27만 5천 원, 장성군 삼서면 드림빌 마을 주민들이 165만 2천 원, 남면 중앙동 마을 주민들이 40만 원, 행정 1리 주민들이 11만 원, 나주시 공산면 신곡 1리 주민들이 15만 원, 중포 3리 주민들이 8만 원, 금곡 4리 주민들이 25만 원, 가송 1리 주민들이 10만 원, 빛가람동 LH 4단지 주민들이 37만 원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